안녕하세요. 당뇨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그 치료법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당뇨 알아야 낫는다 박세희입니다. 당뇨 유병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흉통이 없어도 심혈관 합병증이 유발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유병 기간이 길면 길수록 심혈관 질환이 심하면 심할수록 이 심혈관 합병증 발병률이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합병증의 위험에서부터 편안해질 수 있는 방법, 오늘 방송 함께 하시면서 그 해답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새로운 치료 방법으로 전 세계 당뇨 환자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당뇨치료계 권위자 최수봉 교수님 함께 할 텐데요. 방송 중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전화 02318-2275, 02318-2275, 문자는 샵 3772번으로 보내주세요. 자, 그럼 교수님 자리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오프닝 때도 살짝 이야기했는데요. 당뇨하면 합병증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이 당뇨 환자분들 중에 합병증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 그 확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당뇨병이 걸렸다고 해서 금방 합병증 오는 건 아니고 아까 10년 되면은 이제 흉통도 뭐 관계없이 심혈관에 그러니까 협심증이나 이런 게 올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면 합병 굉장히 많이 늘어나죠. 한 20년 되면은 여러 종의 합병증이 굉장히 많죠. 눈도 망가지고, 콩팥도 망가지고, 신경합병증. 그래서 치료를 잘못하면은 합병증이 많아지는데 치료를 잘못 합병증을 예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치료 방법에 따라 다르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시간이 많이 가면 합병증이 많이 오고 혈당 조절 잘못하고 제대로 치료 안 하면 합병증이 많다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합병증이 무서운 이유가 하나만 조심하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몸 전체가 망가질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 무시무시한 합병증. 어떻게, 왜 오게 되는 거고 또 주로 어떤 합병증이 오는지 설명 들어볼까요? 네, 이제 합병증을 보면은 말이죠. 이상하게도 천천히 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 합병증이 왜 오는지 잘 이해해야만이 치료가 잘 될까요? 환자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번에 여름 동안에 산에 좀 올라가다 보니까 다른 나무들은 다 파란데 저 나무만은 아주 노랗게 됐어요. 황화현상이라고 합니다. 저거는 뭐냐면 영양실조거든요. 뿌리가 나빠져가지고 영양분 안 들어오니까 그 나무가 전부 다 노랗게 돼버린 겁니다. 당뇨병도 바로 합병증도 바로 저런 황화현상과 같아요. 우리가 당뇨병이 무슨 병인가 잘만 이해하면은 치료를 잘 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 환자들이 당뇨병이 뭔지 모르고선 무턱대고 허둥대둥지다가 합병증 오더라고요. 그래서 잘 아시는데 당뇨병은 음식 먹은 것이 몸에서 힘과 살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첫째 소화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음식이 소화돼가지고 포장 들어오게 됩니다. 포장 들어온 것이 그 다음에 인슐린 작용에 의해서 몸에 대가 힘과 살로 바뀌게 돼요. 세포 속에 가서 힘과 살이 되는데 그것을 담당하는 인슐린인데 인슐린이 부족한 게 당뇨병입니다. 췌장이 망가져서 인슐린 적게 나오니까 동화장이 안 되죠. 그 동화장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어떻게 돼요? 몸이 살이 빠지겠죠. 에너지 부족 상태에 빠지잖아요. 혈당치도 올라가지만 몸이 빠지니까 온몸이 에너지 부족, 그리고 영양 실조가 오니까 아까 황화현상처럼 누렇게 돼가지고 황화현상이 온몸이 다 파괴돼 합병증 오는 것이죠. 합병증 오는 것은 바로 이렇게 우리 몸에서 에너지 부족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당뇨 치료의 핵심이 혈당 조절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데 네, 많은 그렇죠. 분들이 혈당 조절에 집중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럼 제대로 된 치료를 하려면 어디에 좀 집중을 해야 할까요? 예. 혈당치라는 것은 네. 원인이 있어서 우리 필요한 인슐린이 아마 10이 필요한데 5나 3까지 됐으니까 결과로 혈당 올라간 거지 혈당이 그냥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원인은 인슐린한테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당뇨병 치료는 혈당치는 결과고 원인을 치료해야 되는 거죠. 나중에 얘기 나왔지만 그래서 인슐린이 나오는 거 보면요. 식사 때마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저렇게 이렇게 크게 나오게 되죠. 그리고 당뇨병 때 이렇게 적게 나오게 되는데 이제 어떻게 치료하느냐? 좀 더 올바른 치료는 뭐냐면 정상 인슐린과 똑같이 인슐린 공급해 주는 이게 인공치장기 치료죠. 인공체장. 인공시장이 있는 거 인공치장 치료를 하는 거고 이거 인슐린펌프 치료고 인슐린 주더라도 인슐린 나오는 방법과 다르게 하루 종일 이렇게 가는 방법을 한다든가 주사 준다든가 하면은 저 리듬을 만들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치료가 안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슐린 주사를 맞더라도 합병증 오고 눈도 눈에 망막증도 오고 심장 합병증 오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들은 자기 몸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지식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당뇨 치료의 제일 중요한 것은 원래 문제가 된 인슐린 분비가 비정상인 걸 정상으로 맞춰주는 치료를 선택해야 되는 거죠. 네.
네, 최수봉 교수님과 함께 당뇨 치료에 관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요. 만나볼 분이 있는데요. 이분 역시 당뇨약으로 치료를 하시다가 건강이 점점 악화돼서 인공차장기 치료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지금은 많이 건강해지셨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생활하고 계신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오늘의 주인공을 찾아간 곳은 광주광역시. 바람이 살랑살랑, 꽃잎이 흔들흔들. 완연한 가을인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때 한창 작업 중이신 이분이 혹시 백남구 선생님이세요? 아, 네, 맞습니다. 제가 백남구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백남구 씨를 소개합니다. 요즘 백남구 씨의 하루는 자그마한 농장일을 돌보는 일로 시작한다는데요. 퇴직 후 텃밭을 가꾸며 여유로운 생활을 즐기는 요즘이 무척이나 행복하다는 부부. 너무 행복합니다. We are happy. 우리 남편이 건강하니까 그보다 더 행복이 어디 있겠어요. 저희 남편이 네, 그렇죠. 너무 많이 몸이 안 좋았어요. 사랑이 넘치는 이 부부의 사연이 궁금한데요. 지금부터 25년 전 한창 젊은 나이에 몸에 이상이 오기 시작했다는 백남구 씨. 마시고 또 마셔도 못 견딜 만큼 심한 갈증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몸이 체중이 갑자기 73, 4kg에서 88kg, 거의 90kg까지 이렇게 육박을 했어요. 그래서 왜 그런지는 잘 몰랐는데 그때 술도 많이 마시고 또 고기도 많이 먹고 그러면서 이렇게 체중이 엄청나게 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지 몰랐는데 나중에는 그것이 이제 소갈증이 오더라고요. 시작은 밤에 한 10번 정도는 화장실을 가는 거예요. 결국 병원을 찾은 백남구 씨. 당뇨 판정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당뇨약 복용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약을 한 4, 5년 정도 된가요? 그걸 계속 먹어왔죠. 혈당이 거의 한 400 넘게 이렇게 되는데도 그때 입으로 먹는 구강약이라나요? 그것을 약을 먹고도 전혀 그 효과를 보지를 못하고 어떤 방법으로도 치유 방법도 못 찾고 거의 절망 상태로 봐야죠. 제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에는. 당뇨약 복용에도 불구하고 상태는 점점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건강상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밤새 계속되는 단뇨증으로 화장실만 들락날락, 잠을 설치는 건 기본이요. 급기야 몸져 누울 정도로 쇠약해진 백남구 씨. 늘어났던 체중이 20kg이나 빠졌다고 합니다. 그때 25년 전에는요, 그때 굉장히 몸이 엄청, 정말 이렇게 그 혁띠가 안 잠겨질 정도로 살이 쪘었거든요. 그러면서 아무튼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피곤하고 물을 굉장히 많이 먹었어요. 밤이면 더군다나 더 많이 먹으니까 물론 화장실을 많이 가겠죠. 그러니까 피곤이 계속 이렇게 연장선이겠죠. 그래가지고 젊은 나이인데도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러다 위기를 극복하게 된 계기가 있다는데요. 인공췌장기 치료로 바꾼 지 20년. 건강은 물론 마음가짐까지 달라졌다는 백남구 씨. 특별히 식사 시간이면 꼭 지키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언뜻 평범해 보이는 밥상 위에 이게 뭔가요? 계량 저울이 놓여 있는 것도 특이한데 밥 공기 양을 재고 또 재기 시작합니다. 더도 덜도 말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히 425g에 맞춰지면 그제서야 오케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조금 유난하다 싶을 정도지만 이것이 바로 백남구 씨만의 당뇨 관리법이라는데요. 여기엔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가르쳐주고 했던 대로 저는 그대로 병원의 연장선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실생활로 옮겨왔어요. 식사도 그렇게 정확하게 하고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여기서 나오는 건강 음식을 이렇게 먹고 또 제가 이제 식사하면은 30분 후에 30분 그리고 1시간 정도의 운동을 꾸준히 그 병원에서 했던 걸 지금도 그렇게 해오고 있어요. 인공췌장기 치료를 시작하면서 그와 동시에 정량의 식사량과 식사 후 운동까지 철저한 당뇨 관리에 나섰다는 백남구 씨. 현재 상태가 궁금한데요. 혈당 수치 결과 좀 보여주세요. 지금 혈당이 105가 나왔는데요. 매우 정상입니다. 이 정도면. 인공췌장기 덕분에 혈당 조절에 대한 걱정을 덜게 되고 본인의 철저한 관리 덕분에 현재는 정상인과 다름없이 지낼 수 있게 됐다는데요. 당뇨를 이기는 비결, 본인의 의지만큼 중요한 건 없겠죠? 건강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절실하게 깨달은 이후 서로에게 더 감사하게 됐다는 부부. 이 행복한 부부에게 더 바라는 게 있을까요? 당신이 지금처럼만 내가 봤을 때 100점 만점에서 90점 정도 되는데 10점 정도는 내가 봐줄 수 있고 그 자기 관리를 내가 대신해서 해줄 수 없고 내가 건강 아파도 이번에 좀 몸이 안 좋으면 아파도 내가 아파줄 수 없으니까 운동과 식생활 개선, 규칙적인 생활 그런 부분들을 잘해서 앞으로 30년 당신하고 행복하게 삽시다. 약속? 약속. 포장. 아름답고 행복해 보이는 두 분 모습. 앞으로 더 건강하게 지켜가시길 바랍니다. 네, 방송 중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저희 전화 상담, 문자 상담 모두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 02318-2275, 02318-2275, 그리고 문자는 샵 3772번으로 보내주세요. 자, 화면으로 백남구 씨 만나봤는데요. 백남구 씨 25년 전 당뇨 판정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현재 나이가 61세, 그러니까 30대, 굉장히 젊을 때 당뇨가 발병된 것 같아요. 처음에는 5년 동안 당뇨약을 드셨는데 혈당이 제대로 잡히지 않아서 많이 고생하셨다고 합니다. 약을 먹었는데도 증상이 안 좋아지셨어요. 이거 어떻게 된 현상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 그런 질문들이 많죠. 네. 저도 의사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데요. 병원에서 약을 먹으면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보면은 이 환자도 약을 먹었는데 불구하고 혈당치는 높았거든요. 맞아요. 물론 인슐린 분비가 안 되니까 그런 건데 실제로 먹는 약의 대부분이 말이죠. 췌장을 자극해 인슐린 나오게 하는 약입니다. 근데 인슐린 약을 먹으면은 저 그림을 보다시피 이게 세계적인 학술지인데 보면은 먹을 약이면 인슐린 나오는 양이 점점 감소해 1년에 4%씩. 처음 시작부터도 한 60% 아닙니까? 근데 먹는 약을 먹으면 인슐린 나오는 양이 점점 줄어드니까 췌장이 점점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혈당이 조절 안 되죠. 인슐린이 많이 나와야 정상 나와야 혈당이 정상화 될 텐데 약을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 몸에서 만들어낸 인슐린 양을 먹는 약에 의해서 점점 줄어드니까 인슐린이 감소하니까 혈당 올라가가지고 당한 혈색소가 혈당치의 평균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6%까지 떨어져야 되는데 먹는 약 먹었는데도 3년, 6년, 9년, 15년 올라갈수록 당한 혈색소가 올라가게 되죠. 근데 6.2% 이상이 되면 합병증이 또 만들어지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먹는 약 먹고 나서도 합병증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컬한 얘기죠. 그죠? 병원에서 약을 먹는데도 혈당치도 안 되고 병은 점점 더 깊어지고 혈당 올라간다, 합병증 온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 이런 것들을 환자가 좀 알으셔야 되는 거죠. 이 많은 당뇨 환자분들이 합병증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굉장히 희망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궁금한 게요. 또 지금 많은 당뇨 환자분들이 합병증으로 고생을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합병증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도 인공췌장기 치료를 하면 합병증 조금 치료되는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그럼요. 합병증이 왔다 할지라도 네.
올바른 치료하면은요. 제가 합병증 왔다는 건 뭡니까? 이전에 당뇨 치료 안 한 거 아니거든요. 멍약 먹고 인슐린 치다가 네. 그 방법 때문에 합병증 왔으니까 방법을 바꿔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환자가 왔는데 47세 남자 환자인데 기존 치료를 해가지고 이제 족부병변이 와가지고 혈관도 막히고 균도 많아지고 염증이 생겨가지고 절단하는 얘기를 한 3군데서 받았는데 안에서 살고 싶어서 인슐린펌프 달고 완전히 나은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처음 들어올 적에는 기존의 치료 방법일 적에는 200, 300, 350이었어요. 하루 종일. 근데 인슐린펌프 달고서 2주에 보니까 혈당치가 150 이하로 전 떨어졌죠. 127까지. 정상화됐어요.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몸이 회복해가지고 다리도 안 자르게 됐죠. 네, 합병증에 대한 예방 효과 그리고 합병증 치료 효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많은 분들 합병증 때문에 걱정 많으시죠? 저희 앞으로도 문자 사연 굉장히 많이 와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네, 1854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작년 이맘때쯤 몸이 안 좋아 검사해보니 당 수치가 높다고 해서 약을 먹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약 먹은 지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수치 조절은 잘 안 되고 이러다 합병증이 오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인공초장기를 착용하려고 하는데 제 나이가 35살이고 벌써 차는 건 좀 이른 게 아닌가 싶기도 해서요.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나이 때문에 걱정이신가 봐요. 많은 분들이 나 아직 어린데 젊은데 착용해도 괜찮을까? 나 아직 초기인데 괜찮은가? 이런 고민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치료를 빨리 해야 효과도 더 좋은 거 아닌가요, 교수님? 그렇죠. 정말 이야기 정말 곤란해요. 지금 멍약 먹고 혈당이 300, 400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합병증에 기필코 오는 치료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합병증 안 오려면은 제대로 치료해서 혈당도 정상화되면서 잘 먹으면 혈당 정상화 치료되고 인슐린펌프처럼 합병이 예방된다는 건 잘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알고 알려져 있어요. 전 세계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 보면은 젊은 16살부터 인슐린펌프 치료하거든요. 왜냐하면 합병 예방하니까 많이 해요. 85%가 하고 있는데 한국의 저 환자들은 뭔가 좀 잘못된 이상한 얘기들을 많이 돌아다니는 얘기 듣나 봐요. 처음부터 치료를 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2003년도에 세계 당뇨학회 보고한 거 보면은 1년이 넘은 거 일찍 치료한 거죠. 2년, 5년, 6년, 10년 이게 올라가죠. 11년, 15년 이렇게 늦게 치료한 사람 보면은 완치율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초기 때 치료는 완치도 좋고 또 합병증 오기 전에 빨리 치료해야 됩니다. 한 번 혈당이 높으면은 나중에 혈당이 정상하더라도 나중에 합병증이 또 와요. 혈당 정상화돼도. 그걸 고혈당 기억 효과라고 그러는데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치료 잘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 들으면은 인슐린펌프는 말기 한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초기부터 해야 되는 거죠. 말기하면 합병이 다 왔을 때니까 좋아지지 않으니까요. 당뇨 치료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합병증에 대해서 궁금한 점 참 많으시죠? 저희 방송 중에도 후에도 문자 상담, 전화 상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는 02-318-2275, 문자는 샵 3772번으로 보내주세요. 자, 지금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현재 인공췌장기 치료를 하고 계신 분이라고 합니다. 오늘 어떤 이유로 전화 주셨는지 지금 한번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당뇨 알아야 낫는다입니다. 네. 간단하게 성함과 연세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신풍자고요. 네. 72이에요. 당뇨가 네. 알아오신 지 어느 정도 됐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10년이 넘었죠. 오, 현재 지금 인공췌장기 치료를 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인공췌장기 네. 치료 시작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한 4, 5년 됐죠. 치료 시작 전과 후 좀 많이 달라지셨을 것 같은데 이야기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전에는요. 네. 전에는 약을 먹어도 약을 반 개 먹다가 한 개 먹다가 2개 먹다 이렇게 약만 늘어나고요. 네. 이게 손발 저리고 배고프고 또 힘도 없고 저혈당도 오고 그리고 음식들을 왜 작년에는 많이 가리잖아요. 네. 그래서 잘 먹지 못하고 그랬었죠. 근데 이제 이걸 달고는 네. 펌프를 달고는 첫째는 음식을 마음 놓고 먹잖아요. 예, 마음대로 먹고 또 이제 손발 저림이나 이런 거 없고 또 이제 저혈당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는
참 살기가 좋죠. 음, 네. 오늘 궁금한 점이 있어서 전화 주셨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아, 저기 이 당화혈색소가 네네. 딱 얼마면 정상인지 저 가면은 막 이거 저기 저 괜찮다고 좋다고는 하시는데 네. 예. 그래서 당화혈색소가 얼마면 딱 정상인가 그거 하나 여쭤보고 싶으네요. 아무래도 합병증 때문에 아, 그렇죠. 걱정이 되시나 봐요. 예, 예. 교수님 그게 시원하게 대답해 주시죠. 예, 당화혈색소는 평균이 5.에서 네. 6.5%니까 그 네. 사이에 있으면 좋죠. 그래서 네. 되게 뭐 한번 그림 한번 보시죠. 보면은 당화혈색소 합병증에 대한 관계가 있으니까요. 6%, 7%, 8% 당화혈색소 올라가 12% 올라가면은 망막제 신장증, 말초 신경장애, 미세 단백뇨는 신장 합병증입니다. 그것들이 6%는 거의 정상과 똑같이 오는데 올라간 상태가 올라갈수록 망막증 같으면 15배가 더 증가하게 돼요. 그래서 당화혈색소가 6% 정도 되면은 합병증 예방할 수 있죠. 아까 보니까 뭐 35년 돼도 합병증 없는 사람도 당화혈색소를 인식 펌프를 잘 했기 때문에 6% 했기 때문에 합병증 안 온 거죠. 6% 정도 되면 됩니다. 당화혈색소 어떠세요? 정상이죠. 궁금증 감사합니다. 해결되셨나요? 네. 저희 앞으로 당뇨 알아야 낳는다 많이 시청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도 당뇨에 대한 정보와 치료 방법에 대해서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어떻게 궁금한 점 많이 해결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방송 후에도 저희 전화 상담, 문자 상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 02-318-2275 그리고 문자 샵 3772번으로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방송 중에도 받았다가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교수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더 기대하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질환 중 대표적인 게 바로 당뇨가 아닐까 싶습니다. 당뇨에 걸리게 되면 삶의 제약이 많아지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그 제약에 굴하지 않고 당뇨임에도 건강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방법, 저희 당뇨 알아야 낳는다와 함께 고민해 보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다음 주 더 알찬 정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